올여름 더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버거웠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이 되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세계유산 선정평가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유네스코 실사단들에게 신들이 정원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그곳. 지하철역이 새로 개통되어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쉽게 갈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곳에 가보려 합니다. 이곳은 얼마 전 개통한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이곳에서 3번 출구로 나가면 되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역 이름이 말해주듯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만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지하철 8호선이 연장 개통되어 가을에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로 소개하려 합니다. 왕릉에 가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저랑 함께 가보시죠. 3번 출구를 나오면 인도를 따라 직진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목적지까지는 도보 10분 거리인데요. 음료수는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동구릉 표지판이 보이면 좌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측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비는 기본 30분에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매표소와 정문이 보입니다. 입장료는 1,000원,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입구에는 동구릉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약도가 포함된 리플렛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챙기세요. 입구 우측으로 돌로 된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에 있던 외금촌교의 일부와 왕릉 조성과 보수 과정에서 나온 성물들이라고 합니다. 돌다리 아치 형태의 구조물이네요. 낱개의 성물들은 대부분 원래의 출처나 쓰임새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네요. 동구릉이란 이름은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 동쪽에 있는 9개의 릉을 의미하는데요.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권원릉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무덤이 생길 때마다 동어릉, 동육릉, 동칠릉 등으로 불렸고 철정 6년에 수릉이 이곳으로 옮겨진 이후 동구릉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측 숲길을 따라 수릉과 현릉, 목릉과 권원릉을 지나 휘릉과 원릉, 그리고 경릉, 해릉, 숭릉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조금 걷다 보면 조선 왕릉의 중요한 상징물인 외홍살문을 만나게 됩니다. 홍살문은 2개의 둥근 나무 기둥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운 지붕 없는 구조물입니다. 중앙에는 삼태국 문양이 있고 악귀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인간과 신의 영역이 구분되는 경계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쎄한 느낌이 드는데요. 동구릉의 면적은 60만 평에 가까운 정말 넓은 곳입니다. 휴식 시간이나 능과 응 사이를 오갈 때
리플렛에 소개된 9개의 릉에 대한 설명을 미리 읽어보세요. 조금 알고 보면 보이는 것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곳을 가을에 걷기 좋은 숲길로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구릉에는 수령이 수백 년을 넘긴 소나무와 참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잔디만 깔린 능층 공간은 한여름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색깔의 아름다운 단풍 모습을 담을 수 있어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꼽히는 곳이랍니다. 가장 먼저 제시를 만나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관들이 머무르며 제례를 준비하던 공간인데요. 제실은 제실과 안양청, 제기구와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갈 왕릉은 순흥입니다. 제23대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와 신정왕후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효명세자를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은 기억하시나요? 박보검 씨가 효명세자 역을 연기했었답니다. 성군의 자질을 보였던 효명세자는 2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였던 신정왕후는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대비가 되었고, 헌종이 21살 때 폐결핵으로 사망하여 철종을 양자 삼아 왕위에 올려 대왕대비가 됩니다. 이후 철종도 33살 때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다시 고종을 양자로 조선의 26대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개항과 개화 과정, 이모군란, 갑신정병 등 혼란한 시기를 모두 겪었는데요. 조선의 왕비 중 가장 장수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순흥에 도착했습니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 길을 참도라고 하는데요. 참도는 어로와 향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향로는 재향 시 향과 추문을 들고 가는 길이고, 어로는 왕이 사용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방문객은 어로를 따라 걷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을 지나면 크고 높다란 능침이 보입니다. 일반인은 능침 위로 올라갈 수 없어 봉분과 성물 등 세세한 모습은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현능은 세종대왕의 장남인 문종과 현덕왕후의 능입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사후 3년상을 극진하게 치르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세종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인 제위 2년 2개월 만에 3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현능을 지나 목릉을 향해 숲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구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선정평가를 위해 방문했던 유네스코 실사단들이 신들이 정원이라고 극찬을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곳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능을 조성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능을 조성하여 예술의 미적, 기능적 가치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는 점. 의궤의 왕릉 건설 과정과 구조적 특징이 매우 섬세하게 문서화되어 있어 사회, 경제, 기술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 때문입니다. 목릉에는 14대 선조와 그의 부인들인 의인왕후와 인목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역사적 스토리가 깃들어 있는데요. 선조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북상하자 신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난을 떠났었습니다. 한양에서 개성, 개성에서 평양, 평양에서 의주, 명나라 망명까지 계획했었는데요. 그래서 국가적 위기에 무능했던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궁소생인 광해군이 인목왕후의 영청대군을 죽이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몽릉은 특이하게도 세 개의 각각 다른 언덕에 능이 조성된 동원 이강릉 형식의 능입니다. 넓은 면적의 능이라 여유 있게 돌아보세요. 건원능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입니다. 세자 책봉에 불만을 품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으로 개국 6년 만에 임금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이때 둘째 부인에게서 얻은 세자 방석과 방번, 그리고 정치적 동지였던 정도전마저 이방원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후 태조는 10년을 원망과 회한 속에서 살다가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능침이 봉분을 올려다보았는데 봉분 위에 뭔가 삐죽삐죽 잔디가 아닌가요? 건원능의 봉분에는 잔디가 아닌 억새봉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태조 이성계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고향인 함흥 지역의 억새를 가져와서 덮었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신도비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비각을 지나면 우측으로 조그만 억새밭을 볼 수 있는데요. 매년 한식날이면 이곳의 억새를 봉분 위에 옮겨 심는다고 합니다. 휘릉은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두 번째 왕비인 장렬왕후의 능입니다. 참고로 계비는 임금의 첫 번째 왕비가 사망하거나 폐위된 후에 새로 맞이한 왕비를 의미합니다. 장렬왕후는 4대에 걸쳐 대비와 대왕대비를 지냈지만 효종과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의 사망 시 장렬왕후가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한 남인과 서인의 논쟁인 예손 논쟁의 주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치 책을 엎어놓은 듯한 정자각의 맛배 지붕도 눈에 담아보세요. 원릉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와 두 번째 왕비 정순왕후가 묻힌 능입니다. 원릉은 왕과 왕비가 나란히 누워있는 쌍는 형식의 능입니다. 영조는 탕평책으로 인재를 고루 등용했고 정치, 경제,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자식을 훌륭한 왕으로 키우고자 채찍질했던 영조와 아버지의 간섭에 숨막혀 했던 사도세자, 그 둘 간의 비극, 아니 조선 왕실의 비극을 느끼며 발걸음을 돌려봅니다. 경릉에는 제24대 헌정과 효연왕후, 효정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헌정은 효명세자의 아들로 조선왕 중 최연소인 8살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15년간은 세도정치, 신분질서의 붕괴, 삼정의 문란과 자연재해, 천주교 탄압 등 한마디로 혼란과 변동의 시기였는데요. 군왕으로서 모든 것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그는 21살의 나이에 말없이 지하에 잠들었습니다.
경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 3개가 나란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릉은 제20대 경종애비 단의왕후의 능입니다. 단의왕후는 경종이 임금이 되기 2년 전 세자빈 상태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기에는 세자빈묘로 조성되었다가 경종 즉위 후 단의왕후로 추전되었고 능도 해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동구릉에서 볼 마지막 9번째 능은 조선 18대 왕 현종과 명성왕후의 숭릉입니다. 개인적으로 9개의 능 중 가장 포근함과 안정감을 느낀 곳입니다. 대부분의 정자각 지붕은 간결한 맞배 지붕 형태인데 이곳은 내면이 모두 경사를 이루고 있는 팔짝 지붕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게 돋보이고 다른 정자각보다 규모도 크답니다. 숭릉까지 9개의 능을 모두 탐방해 보았습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우측으로 보이는 게 뭐죠? 숭릉연지라는 연못인데요. 연못 중앙에 둥근 모양의 인공섬인 원도는 하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적 명당에 위치해 있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만큼 지난 400년간 잘 보존된 자연과 왕릉들, 아스팔트가 아닌 무성한 숲 사이로 반듯한 흙길을 부담 없이 걷는 힐링의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이곳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를 잡는다는데 이것저것 살펴보고 영상도 찍느라 6km 2시간 30분이 걸렸네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우리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떠셨는지요? 다소 늦은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연이 잘 보존된 동구릉에서 힐링과 역사가 공존하는 휴식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